버닝썬에서 제일 크게 돈벌이가 된 거는 술을 물론 팔죠.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먹고 정신을 핵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뭐 1억짜리 술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결국은 성접대가 되는 건데, 이 접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 애나, 이 여자는 마약도 한 보따리 들고 왔지만 성접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마약을 먹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유인석이라는 사람, 유리홀딩스의 뭐 사장이라고, 이 사람이 박한별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매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아주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라서 진짜 총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된 직책도 모르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또 이제 골프도 쳤잖아요. 그런데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 그냥 이 그 선배로서 그냥 골프를 친 거지 전혀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잡아떼기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뭘 잘 몰라요, 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넘었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 연령이 자꾸만 낮아져서 그렇지, 나이 30이 작은 나이입니까? 애 놓고, 옛날 같으면은 애 놓고 애 아빠로서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직 애인 줄 알아요. 나이가 30이나 먹은 이 남자가 웃기는 짬뽕이에요. 아주 보니까. 우리는 뭘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정도로 멍청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모르쇠 전략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 검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수사 기법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알바를 탁 줬으면 좋겠는, 정말 진짜 얄미운 진짜 얼마나 얄미운지. 검찰들은 수사기법을 제대로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쁜 짓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럽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한 집단 아닙니까? 마약에, 성접대에, 폭행에, 탈세에, 외환관리법 위반에, 이렇게 완전히 진짜 이런 뭐 악의 어떤 그런 불타는 어떤 집단이 있나요? 이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화가 치미는 일이에요. 반드시 밝혀주길 바란다. 지금 이 바보 전략이 슬 넘어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걸 또 기사로 다 받아 쓰고 있어요. 이런 심리를 이렇게 이들이 뒤에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하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짜 응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전략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의 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심리학에도 정말 능한 이런 악마들, 이런 능구렁이들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똑똑한 그런 검찰과 경찰이 지금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정말 그 실력을 한번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요런 능구렁이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죠.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진짜로 작전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너무 야비한 30대, 이 보니까는 20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나이가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정말 추잡스럽게 사는 건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보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박근혜는 김학의 사건을 보면은 바보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바보 멍충이었다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뭐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학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료가 있었고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제 검증을 해야지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였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딱 잘랐다는 겁니다. 엄에 말라 이러면서. 아니, 이런 무슨 멍청한 여자가 다 있나요? 엄에 말라. 그러면서 아주 묵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그 기분 나빠 했대요. 더 이상의 자료를 올리지 말라. 증거 자체가 보기 싫은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이 또 그 나서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그렇다는 걸 또 전하고, 어쨌든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뻔히 동영상이 다 있는데, 온갖 자료가 다 떠 있는데도 그렇게 완전히 그냥 대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조홍천 같이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 정부 진짜 그렇게 뭐 오래 못 가겠네, 망하겠다 하는 거를 아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지 박찬종 변호사께서 이제 그 진짜 심각했던 피해자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제일 심각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변호하려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여자분이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은 별장에서 이렇게 단체 폭행 당한 거 있잖아요. 성강간, 그러니까 이건 완전 특수 강간이잖아요. 특수 강간을 당한 거죠. 물뽕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 쥐어받고 있잖아요.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을 갖다가,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한 꼴을 보세요. 세상에. 음에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떠가지고 세상에 보여줬는데, 밑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자분을 데려다 놓고는 이제 오피스텔에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을 2개를 빌려가지고, 이제 한 개는 이 여자분을 붙박이로 있잖아요. 딱 거기 있게 만들고, 또 한 개는 이 건설업자 윤 씨하고 그 다음에 김학의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그 여자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 늘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 술이 떡이 돼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막 그 난잡하게 있잖아요. 단체로 막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난잡한 그러니까 뭐 말하기 정말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진짜 하여튼 그렇게 섹스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여자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게 단체로 그런 짓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그 건설업자 윤 씨하고 김학의가 번갈아 가면서 또 이제 강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장장 1년 6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런 끔찍한 데서 도망을 갖고 싶어도 도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권총을 놓고는 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특수강간죄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뇌물죄까지 더해진다고 하는데, 김학의하고 건설업자 이 사람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다 이제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쾌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고, 특히 제일 이렇게 그 오피스텔까지 끌려가가지고 협박받았던 이 분은
그런 끔찍한 어떤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대인공포증에다가 예, 완전히 무슨 공황장애에다가 예, 정신과 치료는 계속 받으니까 잠 안 오면은 수면제 계속 먹어가면서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 충동도 계속 일어났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삶이 기가 찼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에 얼마나 비교했을 때도 그 삶이 처참했을까요? 예. 그리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것은 무슨 만화, 공포영화, 어디에도 나오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예.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청와대에서 직속으로 법무부 차관 자리를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결국은 다 들통나는 바람에 쫓겨났죠. 그러나 그게 들통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해먹을 생각으로 예. 그 악마를 그 자리에 꽂아놨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박근혜 그 당시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그때,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황교안인 겁니다. 예, 황교안, 최순실, 박근혜는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죄를 스스로 덮으면서 한 몸으로 움직였던 대상들입니다. 예, 그런 그들이 지금 현재 예, 완전히 다시 또 표를 달라고 궁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을 좀 잘 하면은 이들에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안 옮겨갈 텐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늘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런 하이에나 집단, 개떼들한테 당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단지 지금 현재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 생각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해결책은 결국은 또 막 이제 한나라당밖에 없네, 뭐 자유한국당밖에 없네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깨어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드디어 이제. 예.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관심도 없긴 했지만은 주로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사 잡지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쏟기가 쉬운 거예요. TV 같은 거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죠? 정치에 조금 깊숙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고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저같이 완전 그 커뮤니케이션을 남들과 주로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스스로 맨날 뭐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막 쏴주는 거는 또 보지도 않거든요. 이건 내가 봐야겠어. 이건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자주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잘 물들지도 않지만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은 지금까지 정말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재명 그 도지사님을 통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무지막지한 있잖아요.
진짜 무식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성, 알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하고 다 비슷하죠. 최순실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제 그냥 부화 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성이 최순실이나 박근혜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알고도 막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제 나경원, 뭐 황교안 수준 다 박근혜가 똑같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알면서 지지한다는 거, 예, 그것은 진짜 성향이 다 똑같다고 보면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국은 뭔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완전히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막 소신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너무나 극소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저 일당이 바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누가 그런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언에 이제 그 조언을 해준 그런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검찰이 우리 지금 현재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검찰이 나와서 정말 영리하게 일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예, 그것을 촉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강간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윤 씨와 그 다음에 김학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예.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나라를 너무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60대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변태적인 행동들은 결국은 지금의 20, 30대 버닝썬까지 이어진 어떤 결과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이것은. 예. 이런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버닝썬 같은 저런 자식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전부 다 그때 그 당시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악마들이 득세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진짜 검찰들이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은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바이.